자, 오늘은 동적평행. 동적평행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용어가 가역반응이라는 말이 나온다.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나오는데 우선 정반응, 역반응부터 이야기를 하면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 내가 써놓은 반응식이 중요한 거야. A와 B가 만나서 C가 된다.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C가 생성되는 이 반응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정반응이고, C가 분해되는 반응, 요거는 그냥 주어진 데서 그대로 역반응입니다. 근데 똑같은 반응식인데 C가 A, B로 쪼개지는 거면 C가 분해되는 이 반응이 정반응이 되는 거고, C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이 역반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적어놓은 화학 반응식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 정반응이라 부를 거고, 왼쪽으로 진행이 되면 역반응이라 불러줄 겁니다. 서하씨 알겠니? 오늘 초저녁에 한숨 자다 왔구나. 방금 하품을 하는 걸 보니 살짝 잠이 덜 깬 거. 맞냐? 잘했습니다. 자, 정반응, 역반응 그대로 따져주면 되고, 정반응, 역반응을 따질 때 가역반응이라 하면 가능하다. 뭐가? 역주행이 가능하다. 정반응이 한번 진행되었다가 다시 어떤 온도나 압력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역반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역반응이다. H2O 리퀴드였는데 얘가 가스로 될 수도 있고, 가스를 다시 리퀴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가열을 해주면 기체가 될 거고,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온도를 낮추면 다시 액체가 되겠죠.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가능하다. 그게 가역반응. 염화, 코발트에 물이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물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 물을 붙일 수도 있고, 물을 뗄 수도 있다. 물에다가 담궈주면 물이 붙을 거고, 드라이기로 말리면 물이 다 떨어져 나갈 거다. 그 다음에 다시 물에다 담그면 물이 붙을 거고, 드라이기로 말리면 물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가능하다. 가역반응. 황산구리에 물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물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가역반응. 가능하다라는 거죠. 역주행이 가능한 반응, 가역반응입니다. 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반응, 이런 반응들을 전부 다 가역반응이다. 역주행이 될 수 있는 반응들, 가역반응이다. 석회동굴이 만들어졌다가 돌멩이가 녹을 수도 있고, 녹았던 게 다시 돌멩이로 변신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역반응. 그러면 비가역반응이라고 제시되는 것들은 뭐냐? 한번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역주행으로, 역반응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좀 곤란하다. 거의 힘들다. 100만 개 중에 한 개꼴로, 한 1억 개 중에 한 개꼴로 돌아갈 똥 말똥이다. 그런 것들을 비가역반응이라 하겠다. 우리 집에 사용하는 도시가스 주 성분은 메테인인데, 걔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콩짝콩짝 하면 다시 메테인이 될 수 있느냐? 쉽지 않다 이거죠. 한번 가면 돌이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연소 반응, 이거 비가역 반응이고, 마그네슘 금속을 산과 반응을 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수소기체하고 물에 녹아있는 MgCl2, 염화 마그네슘이 다시 반응을 해서 순수한 깨끗한 금속 마그네슘으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다 이겁니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물이 될 건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물이 되는데, 그 물 중에 일부가 다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지는 게
거의 뭐 한 1000만 개 중에 한 개 정도 다시 떨어져 나갈 거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된다 이거죠. 거의 어렵다. CL-와 AG 플러스가 만나면 AgCl 앙금이 만들어질 건데 이 앙금이 다시 쪼개질 수 있느냐? 한 10억 개 중에 한 개 정도 쪼개질동 말동입니다. 거의 안 된다. 역반응으로 웬만해서는 쉽게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미가역 반응이고 우리는 이번 4단원에서 이 중화 반응을 가장 핵심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가역 반응, 미가역 반응을 논할 때는 지금 동적 평형과 관련해서는 주로 가역 반응 이야기만 다룰 겁니다. 자, 그럼 뒷페이지로 와서 동적 평형은 뭐다? 이제 창문을 살짝 닫아 볼까요? 문을 다 닫은 다음에 걔를 제껴야 돼. 아니, 걔를 다시 세로로 세워. 아 그래요? 으리버리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동적 평형. 자,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와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같다. 그래서 내가 얼핏 보기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걸 가역 동적 평형이라고 하겠다. 지금 이 교실 안에 사람이 7명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오는 걸 정반응, 나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하면 7명 상황에서 사람이 2명 들어올 때 또 2명이 나갔다. 그럼 우리 교실 안에 있는 사람의 인원수는 계속 7명으로 유지가 되겠죠? 또 2명 들어올 때 또 2명이 나갔다.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반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핏 봐서는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정반응이 일어나는 속도와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반응하고 있다. 동적, 움직이고 있다. 근데 평형 상태다 이거죠.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은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동적 평형의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상의 평형이다. 상평형. 상이라 하면 상이 뭐냐?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상변화에서도 동적 평형이 일어난다. 너그 통합과학책에서 이 수준의 그림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보기를 약간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이 교과서 수준에서 실려 있던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액체가 증발도 하고 액체였던 게 다시 응축이 되기도 하는데, 화살표만 잘 보고 개수 그대로 표기만 해놔 봅시다. 증발이 3개 일어날 때 응축은 하나만 됩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서 누가 더 빠릅니까? 증발 속도가 더 빠르죠?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니까 여기 있는 액체 상태인 물질이 기체로 좀 더 많이 올라가겠지. 돌아오는 건 하나, 나가는 건 3개. 그럼 액체의 양은 점점 줄어들 거고 기체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증발 속도 3에다가 응축 속도 2죠. 아직까지 증발 속도가 더 빠르지? 그럼 역시 이 액체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 거야.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응축되는 속도가 증발 3개, 응축 3개죠. 그럼 나 열심히 증발하고 있는데 열심히 응축도 하고 있네.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똑같지? 그러면 내가 이 기체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증발하고 응축하고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보인다 이거죠. 근데 지금 증발이 안 되나? 되고 있습니다. 응축이 안 되나? 되고 있습니다.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서 내가 대충 보기에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동적 평형인데
동적 평형 중에서 구체적으로 상의 평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그래프에서 보면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 근데 응축 속도가 처음에는 느렸는데 자꾸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졌지.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진 이 상태를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동적 평형의 구체적인 예 용해 평형이 있습니다. 누가 녹는다, 녹았던 게 다시 속출된다 하는 용해 평형. 자, 용해 평형에서도 분명히 동적 평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숫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숫자들을. 자, 여기 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거.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용해되는 속도는 3. 녹았던 게 다시 고체로 돌아오는 속출 속도는 1. 용해 속도가 더 빠르니까 저기 있는 고체 상태의 설탕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설탕이 녹아 들어가겠지.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도 용해 속도는 3인데 속출 속도는 2. 시험 문제 나와도 하살표 개수 정확하게 체크하면 되는 거다. 시간이 한참 더 지났을 때는 용해 속도 3에 속출 속도 3. 용해되는 속도와 속출되는 속도가 완전히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저기 있는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설탕이 안 녹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설탕은 녹고 있습니다. 열심히 설탕은 녹고 있고 열심히 설탕이 속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적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설탕이 안 녹는 것처럼 보인다. 자, 뒷페이지. 소금이 녹냐 안 녹냐를 나타냈는데, 자, 첫 번째 요 그림은 뭐냐? 첫 번째 그림에서는 질량수 23짜리 나트륨을 포함하는 소금을 넣었는데, 그러면 23짜리 소금이 있는데 얘가 녹기도 하고 속출되기도 해서 23짜리 소금도 있고 23짜리 녹은 형태도 있겠죠. 왔다리 갔다리 해가 동적평에 도달했어요. 여기 23짜리 소금도 있고 23짜리 녹아있는 소금도 있는데 24짜리 나트륨이 포함된 소금을 더 넣었지. 그럼 24짜리가 포함이 됐으니까 얘도 녹는다. 그럼 얘도 24짜리가 생겨날 거고 얘도 속출되고 얘도 여전히 녹고 얘도 속출되고 이러고 있겠죠. 그러면 이 고체 상태의 소금에도 23짜리, 24짜리 있고 녹아있는 형태에서도 23짜리, 24짜리 있는 거죠. 추가로 넣어주면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녹았다가 속출됐다가 녹았다가 속출됐다가가 반복되면서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다. 알겠냐? 자, 그 다음에 화학 평형. 화학 평형은 좀 더 폭넓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완벽히 같아서 얼핏 보기에 화학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저런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NO2 두 개가 만나서 N2O4가 되는데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으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반응을 하니 안 하니? 한다 이거죠. 자, 가자. 4번 문제. 일단 스타트. 간단한 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요거는 통합과학 문제로 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한번 보자. 못 잡대. 오늘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민지 몇 번? 응? 3번이네, 3번. 3번. 땡때레땡땡. 우연히 몇 번? 5번. 형주 몇 번? 5번. 서아, 규리, 석찬. 어? 엉축서도 화살표만 봐만 하나고 얘는 뭐 엉축되는 게 많은데요? 가보다는 나에서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실수지. 실수여야죠. 이거 뭐 몰라서 틀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 몇 번? 남바 5번. 자,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다 이거죠. 8번 말고 241쪽에 8번이랑 지금 240쪽에 8번, 240쪽에 9번, 241쪽에 2번이 다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생겨먹었지? 자, 요런 거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241쪽에 2번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숙제. 그게 너무 안 보이나? 네, 아니요. 크게 힌트 다시 해줄까? 아니. 그럼 어디 있다고 어디 책을 어디 연세. 국어가 하는 날인가? 연세는 뭐야? 저기 말고 또 하나 더 운영하는 거세요? 네? 아니요. 평균적이가 있는데 한번 똑같은 게 또 있던데. 저희는 자, 다음 나니. 규리 나니? 우연아 나왔냐? 응? 이거 어려운가? 이제 맞은 것 같습니다. 글이 일단 틀렸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23짜리 나트륨이 포함된 NaCl을 넣었으니까 여기 23짜리 있고 노가 있는데도 23짜리 있고 소출되지 고체 형태로도 23짜리가 있겠죠. 양쪽 모두에다 23짜리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24짜리를 넣어서 추가로 넣어준 다음에 한참 시간을 두면 23 왔다 갔다 할 거고 24짜리도 넣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일단 나 과정 후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놓아둔 거고 얘는 병영 상태에 도달을 한 거지. 병영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는 용해되는 속도와
속출되는 속도가 같은 겁니다. 만약에 용의 속도가 10이면 속출되는 속도도 10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출 속도가 0이다 이 말은 아니다 이거죠. 속출이 0이다 하면 속출이 아예 안 된다라는 의미거든. 속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속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 과정 이유라 하면 용해되는 속도와 속출되는 속도가 같아야죠. 빠른 게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뒀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는 반드시 도달을 했을 거야. 그러면 23짜리 나트륨의 농도는 가에서보다 작다. 어차피 이 물이 녹일 수 있는 소금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을까 아이가? 만약에 가에서는 23짜리에만 10개를 녹였다면 나일 때는 얘가 7개 녹아 있으면 얘는 3개밖에 못 녹는다 이거죠. 어쨌든 10개밖에 못 녹일 거니까 이 물의 양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24짜리가 추가로 녹아 들어왔으니까 23짜리가 녹을 수 있는 개수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농도는 가에서보다는 분명히 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디귿이었더니 맞아요. 기니 D 중에서 디귿만 맞습니다. 인정. 나머지 문제들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좀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물의 자동 이온화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가 핵심이고, 일단은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먼저 사실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산과 염기의 성질, 오늘 이번에 배울 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니까, 산성이라는 거는 산이 띠고 있는 성질을 산성이라 할 거고. 야,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이름은 진짜 실명인가 진짜 본명인가 좀 이름이 산성이 있어. 산성 가면이 좀 붙여. 성은 천씨고 이름은 산성, 천산성. 자, 산성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 하는데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고 신맛이 납니다.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 발생합니다.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합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전류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온들이 움직이면서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류가 흐릅니다. 염기란 놈은 수산화이온 OH-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쓴맛을 띠고, 맥진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내가 손으로 만져보면 손가락 표피에 있는 피부에 단백질을 녹여서 미끌미끌거린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합니다. 페놀프탈렌 용액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됩니다. 역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는 이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합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산은 이런저런 요런저런 성질이 있고, 염기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 산은 H 플러스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고, 염기는 OH 마이너스 때문에 생겨나는 성질이다. 산의 성질은 H 플러스 때문, 염기는 OH 마이너스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다음은 여기 레몬즙, 식초, 사이다 얘는 산성 물질인 것 같고, 비눗물, 제산제, 하수구, 세정제는 마그네슘과도 반응 안 했고 탄산칼슘과도 반응 안 했으니까 얘네들은 염기인 것 같다. 둘 다 공통적으로 수용액에서 전류는 흐릅니다. 전류는 흐른다. 그렇게 이해를 해준다. 산의 성질, 염기의 성질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이건 뭐 별것도 아닌데 산과 염기를
과학적으로 정의한 사람들이 아레니우스가 있고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있고 루이스도 있는데, 일단 아레니우스하고 브랜스테드 로우리까지만 등장합니다. 헷갈릴 게 없는 건데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하면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내놓으면 산이다. 물에 녹아서가 중요합니다. 물 아닌 곳에서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를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물 속에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따져준 산염기의 정의야. 자, HCl인데 얘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졌다. 그럼 HCl이 H 플러스 내놨죠. 물론 이건 물 속에서야. H 플러스 내놨으니까 얘는 산. H2SO4가 두 개의 H 플러스를 내놨으니까 얘도 산. 물 속에서 본인의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이 되는 거고, 본인의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염기가 되는 겁니다. 물 속에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 산,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염기,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H 플러스 내놓으면 산, OH 마이너스 내놓으면 염기. 아레니우스 산은 H 플러스 내놓으면 산. 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염기. 자, NaOH, CaOH2. 어쨌든 요 녀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OH-를 내놨으니까 쟤네들은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부르겠다. 본인이 물속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놔주면 염기다. 아레니우스 염기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근데 NH3는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암모니아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물에 있는 수소를 하나 떼가서 NH4 플러스가 되고, 얘가 수소를 하나 뺏기니까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암모니아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얘가 분명히 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NH3는 염기가 맞나? 규리야, 아니요. 염기 맞다 임마. 염기다. 염기가 맞나? NH3. 염기가 맞다. 네. 근데 NH3가 아레니우스 염기냐라고 묻는다면 본인의 OH 마이너스 나온 건 아니잖아. NH3가 물 속에 들어가서 물에서 수소 떼가면서 OH 마이너스 생겨났지. 지가 직접 내놓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혹시 질문이 NH3는 아레니우스 염기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야. 근데 아레니우스 염기다라고 하면 틀렸지만 NH3는 염기로 작용한다 하면 그거 맞는 거야.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NH3를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NH3는 염기가 아닌 게 아닌 거죠. 염기는 맞는 거죠. 그러면 아레니우스 형님의 정의로는 설명이 안 되겠네. 그러면 아레니우스는 좀 섭섭하네. 그래서 등장한 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림, 이건 통합과학 시간에 이제 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 이건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이온 때문이다. 그래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적신 C에다가 전기를 가해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거고, 이쪽에 이렇게 색이 변해가겠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수소 양이온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여기에 NaOH를 겹쳤다. 그러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Na 플러스는 이쪽, OH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쪽. 이쪽으로 색이 변해가니까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OH 마이너스 이온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을 띠고 어떤 이온 때문에 염기의 성질을 띠는가, 그 정도 체크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산의 성질, 염기의 성질이다.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좀 섭섭함이 있고, 수소 이온이나 수산의 이온을 직접 내놓지 않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섭섭함이 있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를 내놓는다 했는데 세 번째 건 크게 중요치는 않지만 실제 H 플러스를 내놓는다 했지만 물속에서 실제로 H 플러스는 존재치 않더라. 물속에서 얘가 존재하고 있는 형태는 H 플러스와 H2O가 들러붙어 가지고 H3O 플러스더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일명 이걸 쓸 때 H 플러스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물속에서 H 플러스로 존재하는 애는 한 1만 개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물속에 들어간 H 플러스는 거의 99.9%가 H3O 플러스로 변신해 있다고. 그럼 그냥 H 플러스나 H3O 플러스나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이게 그냥 이거다.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나는 이렇게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라고 적었는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적용의 범위가 너무 좁다. 좀 섭섭함이 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개념을 확장을 합시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있다. 오늘 좀 덜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오늘 뭐 어제 쉬었잖아. 역시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어제 열공했나? 어제 우리 학원 왔나? 안 오지? 근데 우리 수요일 일요일 오잖아. 네. 어제 물리 열심히 했나? 물리 여기까지 나갔니? 모르겠어요. 물리 여기까지 나갔냐? 상대성 이론 다 배웠냐? 연력학 다 배웠냐? 네. 연력학 했나? 오케이. 자,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에 의하면 산은 수소를 주는 놈을 산이라고, 수소를 받는 놈은 염기라 하겠다. 수소를 주느냐 받느냐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 이게 뭐 물속에서든지 간에 물이 아니든 간에 뭐 어디 기체이든 간에 뭐든 상관없어요. 다른 조건 하나도 없고, 수소를 내가 니한테 주면 나는 산, 수소를 받으면 염기, 수소만 가지고 따지겠다 이거. 자, 그럼 내가 수소를 주면 난 산이다. 그러면 HCl하고 물이 반응을 하면 이 H 플러스의 수소가 여기로 들러붙어 가지고 H3O 플러스 되고 Cl 마이너스 될 거다. 이렇게 반응을 진행하면 얘가 수소 줬냐 받았냐? 이 수소 여기로 붙였지. 수소 주는 놈이죠. 그럼 얘는 수소 준다. 산. H2O였는데 수소 하나 받아서 H3O 플러스 됐지. 그럼 연마가 수소 받았다. 얘는 염기로 줘. 인정? 자, 그 다음에 NH3가 물하고 반응을 하면 NH4 플러스 되면서 OH 마이너스 될 거야. 그럼 여기는 NH3가 여기는 수소를 하나 가져갔죠? 그러면 NH4 플러스 됐다. 그럼 NH3가 수소를 받았다. 받았으니까 얘는 염기. H2O의 수소를 줬다. 수소를 줬으니까 얘가 산. 수소 주면 산. 수소 받으면 그냥 염기인 거야. 수소 주는 놈은 산이고 수소 받는 놈은 염기인 겁니다. 이게 뭐 조건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을
기체, 고체, 액체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여기 이 반응이 혹시 거꾸로 역반응이 진행된다면, 요 둘이가 반응해서 얘를 만든다면, Cl-가 HCl 됐죠? Cl-가 수소 받았잖아요. 그럼 역주행이 될 때는 얘가 수소를 받았으니까 얘가 염기, 요 수소가 여기로 넘어가서 H2O가 될 거니까 얘가 산. 자, 요 둘이가 역주행으로 진행하면 OH-에다 수소를 붙여서 H2O가 되죠. 그럼 얘가 수소를 받는 놈이니까 얘가 뭐다? 얘가 염기, 얘가 수소를 주니까 얘가 산, 이렇게 될 겁니다. 역반응이 진행될 때 산염기, 정반응이 진행될 때의 산염기. 수소를 주면 산, 수소를 받으면 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되고, 요 밑에서 양쪽성 물질이라고 적어놨죠. 자, 여기 이 물, 자, 물은 이놈이랑 반응할 때는 염기로 작용했고, 물은 NH3 이놈이랑 반응할 때는 산으로 작용했어요. 물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아이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박쥐인간. 되겠습니까? 회색 분자. 회색 분자는 모릅니까? 야, 극적으로 3대3 무승부 축구. 아, 저번에 축구 3대2로 이기고 있다가 아씨 3대3 한 골 맞았노라 했는데 와 극적으로 이거 한 골 먹어가지고 3대3이 되었습니다. 아, 박수를 그냥. 여기 과하는지 모르는 그 왜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기쁩니다. 이게 실수는지 응? 응? 이게 실수는 비교가 안 했어. 아, 아니 우리 진짜 못해. 그런 실력이 안 돼.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비겨주자 그런 실력이 안 돼. 이번에는 우리는 비기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 2위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희망을 했거든. 왜냐하면 조 1위로 올라가면 16강전과 8강전을 저녁 8시 반에 하거든.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한도 못 봐요. 근데 조 2위로 올라가면 16강전 새벽 1시, 8강전도 새벽 1시거든요. 나는 진짜 간절히 조 2위를 가기를 내가 바랬습니다. 짜증나 안일전 할 때 수업할 뻔. 와, 우리가 만약 조 1위로 갔으면 일본하고 한일전 16강전 할 때 난 8시 반부터 수업해야 된다. 그럼 수업하다가 이 클릭해서 만약에 좀 본다? 그럼 이런 거 나올 거야 이거. 문자 중계. 내가 문자 중계 본 적 있나? 무척으로 공격 중, 위협적인 공격. 이런 것들은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살 뻔했는데 다행히 저 2위를 해서 나는 맥주를 먹이면서 성닥시켜가지고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1분 전에 내가 진짜 한 골 만들어주마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골 딱 넣어버린 거야. 난 좀 많이 기뻤습니다.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 난 진짜 갑자기 3대3이 돼버리는 거야. 깜짝 놀랐네. 손흥민 페널티킥 얻을 때부터 내가 망했네 샹 그랬었는데 기적적으로 2등했습니다.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자, 축구 보지? 봐 앞으로는 알겠지? 이거 방학 때니까 너희도 다 보고 자면 되잖아. 그러니까 한시 경기 다 보고 자면 되잖아. 3시까지. 맥주 한잔 먹으면서 보면 돼. 아빠 볼까 이거? 아빠 안 보시나? 아빠 보시나? 직장인들은 좀 싫겠다 정말. 1시에 못 보고 자야 될 수도 있잖아. 자, 이마들 뭐라 한다? 양쪽성 물질이라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 둘이 수소 붙였다가 뗐다가 그것만 수소만 붙이고 뗐다가 나머지 뼈대는 같죠? 네. 요거 둘이 수소 붙이고 떼고 뼈대는 같지? 네. 요 세트를 짝산
짝염기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봐라.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반응식에서 HCl은 산으로 작용하는데 이 HCl의 짝염기는 Cl-입니다. H2O와 H3O 플러스는 짝산 짝염기 관계입니다. 역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H3O 플러스의 짝염기는 H2O입니다. Cl-는 이 반응에서는 염기로 작용하는데 역반응에서 Cl-의 짝산은 HCl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장에서 또는 앞으로 자네들이 뭐 과학을 공부하게 될 때 짝산, 짝염기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거다. 자, 오케이. 그럼 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자네들이 해야 되는 세 덩어리의 주제 중에 두 덩어리가 끝났습니다. 요거는 내가 문제를 직접 확인을 몇 개 해야 되거든. 자, 열이 온나 252쪽에 일단은 6번 문제 스타트. 응? 규리 답 나왔냐? 잠시만요. 자,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로 작용을 하면 일단은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니까 무조건 받아내야 되겠죠, H 플러스를. 그러면 첫 번째 반응식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얘가 받아가지고 열이 됐네. 그 다음에 얘가 받아가지고 열이 됐고 얘가 받아가지고 얘가 된 거죠. H 플러스 받은 놈들이 싹 다 염기니까 염기로 작용하는 놈은 H2O, HCO3 마이너스 H2O 이렇게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H 플러스를 받은 놈을 찾으면 된다. H 플러스의 수가 하나씩 늘어난 놈을 찾아주면 된다.
틀림없이 4번 나왔죠? 잘했습니다, 민지씨. 더! 하나만 더. 잘 하는데 하나만 더. 그 옆에 있는 9번 문제. 스타트. 벌써 답 나왔냐? 틀렸다. 또 틀렸다. 왜? 그러지. 아니. 그래 하면 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X를 쳐. 오케이 굿자. 민지 답 나왔냐? 오케이 굿자. 형준이 나왔냐? 몇 번? 3번? 민지? 3번? 우현? 3번? 석찬? 자 보세요. 3번인데 가에 있는 HCn은 Cn 마이너스 되면서 이 H 플러스를 줬잖아. 그러면 수소 이온을 내놓는 놈 맞고, 나에서 CO3 이 마이너스가 HCO3 됐으니까 수소를 받았죠. 얘는 뭐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최소 염기야. 산은 절대 아니야.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입니다. 그럼 얘는 산으로 작용을 했고 얘가 염기로 작용을 했죠. 얘는 염기 또는 산으로 작용하니까 이놈아는 양쪽성 물질이 맞습니다. 그러면 D 정답은 몇 번? 남아 3번.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 오케이 굿잡. 넥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다 조질 거라서 내가 실력업 문제 254 255도 싹다 푸. 아직 멀었지. 다시 돌아가서 246쪽으로 갑시다. 이것도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은 외워야 되는 거고, 체크해야 될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하는데, 뭐 왜 그래요까지는 없는 거야. 실제 실험의 결과가 그랬고 내가 찾아보니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면 봅시다. 물의 자동 이온화인데 순수한 물에서, 물은 H2O인데 그 순수한 물에서 물 분자 중에서 극히 일부는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떨어져 나가더라. 그럼 실제 팩트로 적자면 뭐 이렇게 적어야 안 되겠습니까? H2O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요 수소 하나를 얘가 가져가 가지고 H3O 플러스 되고 요 수소는 없어졌으니까 얘만 남을 거다. OH 마이너스 이렇게 남겠죠. 물이 두 개의 이온으로 쪼개진다 해서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입니다. 그럼 뭐 실제는 이렇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H2O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이렇게 쪼개집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물이 억수 많다면 그 중에 일부 수소 이온과 일부 수산화 이온이 생겨날 건데 얘가 생겨나는 개수와
얘가 생겨나는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 하나 생겨나면 얘 하나 생겨나겠지.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도 같다 이거죠. 그럼 두 개의 농도는 반드시 같을 건데 25도씨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 이 두 개의 농도를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 몰 농도가 되더라 이거죠. 실험의 결과야. 왜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물어보면 제 맞다니 그렇다. 이 수준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5도씨 물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두 농도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 된다. 요 정도 실험 사실입니다. 팩트고. 그러면 25도씨에서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 가지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생겨나는데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일정하다. 근데 특별히 25도씨에서는 그 농도 두 개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완자책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25도씨에서만 따집니다. 25도씨에서만 따지는 거고 얘가 온도가 또 높아지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거죠.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또 좀 더 커지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그냥 체크를 하게. 일단 혹시 근데 우리 쌤은 온도가 몇 도일 때는 온도가 뭐 K, A가 뭐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그때 나한테 제보를 하세요. 나중에 더 혹시라도 좀 더 나가는 내용이 있다면 그 뒤에 내가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자 어쨌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은 KW다. 이게 물의 이온화 상수 K, 워터 해가지고 물의 이온화 상수라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두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그것만 신경 쓰자 이거. 그러면 대충 생각해 봅시다. 산성용액이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진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산성용액에서 H 플러스의 농도가 진해서 이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다 이겁니다. 중성용액에서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OH 마이너스도 10의 마이너스 7승 되겠죠. 염기성 용액이면 H 플러스의 농도가 굉장히 작잖아. 얘가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10승이면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pH라 하면 우리가 pH라는 것의 정의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몰 농도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 POH 요리되면 얘도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의 농도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얘의 pH는 이런 로그는 뭐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닙니까? 다 이거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럼 이 마이너스 3이 앞으로 나가겠죠? 그럼 얘는 pH 얼마? pH 3 되는 거죠. 그럼 얘의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POH 얼마? 11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 물의 pH는 얼마? 7이죠. 얘의 pOH는 7이죠. H 플러스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10승이니까 얘는 pH가 10이고 OH 마이너스의 10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pOH는 4겠죠. 어쨌든 pH와 pOH의 합은 14가 나올 거고 pH와 pOH의 합도 14. pH와 pOH의 합은 14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pH의 정의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농도고 pH 더하기 pOH는 14다 이거죠. 그러면 항상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이거죠. pH 더하기 pOH 두 개 합은 14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하고 관련되는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동 이온화에 관한 문제들. 자, 그러면 가벼운 문제부터 하나 풀게요. 253쪽에 12번 스탑. 나왔냐 구리? 아니, 나왔냐고 물어봤잖아. 아, 네,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민지 나왔니? 귤이 나왔냐? 네. 현수 나왔냐? 몇 번? 3번. 우현? 응? 구리? 석찬? 서아? 민쥐? 자, 봐라이. 오늘 25도씨라 했지? 네. 그럼 순수한 물에서는 H 플러스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일 거고 네.
당연히 OH-의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승은 맞겠죠? 네. 그게 거의 확실한 거고.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생성물이 이온으로 쪼개진 거다 이가. 이온으로 쪼개진 거는 아주 극소량이라 그랬죠. 대부분 그냥 물인데 일부가 쪼개진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생성물은 반응물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아니고 반응물보다 훨씬 더 적겠죠. 그럼 니온이 틀렸고, 산성용액이면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훨씬 더 커야 되겠지. 그러면 디귿 보기는 맞겠죠. 정답 몇 번?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로 13번 워밍업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스타트. 쉬운 거다, 민지야. 안 빡쳐도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나왔냐? 아니에요? 아니. 뭘? 아니 이거 해놓고 제가 자, 봅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8이니까 OH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승 2개 곱하면 14승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pH 8 pH 3이니까 H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3 OH는 10의 마이너스 11 10의 마이너스 8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pH는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A의 OH-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B는 pH가 3이니까 산성이고 A와 C의 pH는 같지는 않네요. 정답 몇 번? 3번이다. 뭐 그렇게 해결을 해주면 어떨까? 자, 뒤로 갑시다. 오늘 중앙말은 안 할 거대. 생각보다 왜 진도가 빨랐지? 자, 그 다음으로 와서 실력업의 255쪽에 3번 스타트.
아니. 뭐 중앙의 핵심인데 여기서도 한두 문제는 시험 나올 거니까 계산 문제를 잘 익혀둬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자, 나왔냐? 몇 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여러분 몇분 나왔나? 안 나왔냐? 응? 2번? 아 2번 땡땡땡땡. 아 아까 뭐 교리 몇 번이라 했냐? 어? 저 이거 했는데. 니 2번 했냐? 야, 그 3번 아니야? 저 이거 했는데. 2번이라 했었냐 처음에? 3번이에요. 3번이라 하지 않았었냐? 2번이라고 했는데. 2번 틀렸습니다. 3번인가 봐요. 3번도 틀렸습니다. 지금 3번 문제 풀고 있는 거 맞지? 네. 자 보겠습니다. 산성이잖아. 네. pH가 3이겠지 뭐. 네. pH가 3이다.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겠지. 그러면 당연히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겠죠. 그럼 염기인데 pH가 5일 수는 없죠. OH가 5면 pH는 얼마? 9겠죠. 그럼 여기서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산성이니까 pH가 10일 리는 없죠? pH는 4다.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기억보기 나에서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겠죠. 기억보기가 틀렸습니다. 니은보기 가의 H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나의 H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얘는 10의 6승입니다. 니은보기 맞습니다. 자, 디귿보기 H 플러스에 몰수죠. 네. 가가 있고 다가 있다. 몰수면은 가의 숫자가 다의 숫자보다 농도는 몇 배 더 크니? 10배 더 크다 아이가. 몰수를 구하죠. 직접적인 몰수를 구하려면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주면 이게 몰수가 되겠죠. MV는 몰. 그러면 가에서는 농도 10의 마이너스 3이라고 잡고 부피 200이라고 그대로 써버리자. 그냥 0.2라고 안 쓰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농도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잡고 부피를 400이라고 잡아버립시다. 그냥. 그러면 몰 농도 곱하기 부피,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아닙니까? 요거보다는 요게 2배 더 크죠? 네.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의 2배 아이가? 네. 그럼 요거보다는 요게 10배 더 큰 거죠? 네. 그럼 이게 10이고 얘가 1이면 여기 곱하기 2 살아있다 아이가? 그럼 10대 2네 비율이 몇 배? 5배.
그러면 디귿복이 어떠니? 맞아요. 아 5배 계산하기 이렇게 계산하기 어렵다 하면 그냥 다 곱해. 5배 다 곱하면 돼요. 0. 선생님, 다의 pH하고 사요. 네? 다의 pH하고 사요. 다의 POH가 10이잖아. 저기 pOH요. pH 아니면 POH야. 네. 근데 얘가 산성이니까 pH가 10이다라고 되면 산성은 아니다 이거. 그럼 여기에 적혀있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POH여야 되는 거야. 그럼 POH가 10이지? 그럼 pH는 얼마? 4라는 이야기죠. 산성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인정. 계산은 이렇게 처리하면 5배가 맞아요. 그러면 디귿보기가 맞지? 네. 혹시 귤이야? 네? 디귿보기 계산 안 하고 대충 2번으로 찍은 건 아니겠죠? 자, 오케이. 다음 4번 문제 스타트. 나냐? 나냐?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보자. 우연아 이거 몇 번 나왔노? 뭐야? 5번 나왔네. 몇 번?
자 봅시다. 다음 시간에 진짜 좀 재밌는 내용이 오늘 좀 쉬웠습니다. 사실 좀 섭섭하게. 자 보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2니까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겠죠? 그러면 POH는 2. POH가 2니까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3승.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겠죠? 당연히 pH는 1일 거야. H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2면 P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POH는 12에 돼요. 자 기억보기. 나에서 직접 몰수를 물어봤으니까 MV는 뭘 아닙니까? 나에서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부피는 200. 200인데 200이라 쓰면 안 되겠죠? 0.2리터. 그러면 0.02몰. 일단 기억보기는 아닌 것 같고. 니은보기. 다의 pH.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2니까 pH 2. 가의 POH 2는 1. 니은보기는 맞고. 자, 디귿보기. 실질적인 H 플러스의 몰 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MV를 그대로 계산하면 돼. 나는 H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부피 200이고 다는 H 플러스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부피 100이죠. 그러면 요 숫자가 요 숫자의 몇 배냐? 요것만 놓고 보면 이게 몇 배고? 10배고 요것만 놓고 봐도 얘가 몇 배고? 2배 아닙니까? 그럼 요 숫자는 요 숫자의 전체적으로 몇 배? 20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디귿은 아닌 거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오늘 좀 일찍 마칠게. 미안. 다음 시간에 좀 더 열심히 할게. 더 시간 끌기도 좀 섭섭하다. 오늘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초적인 문제들 이번 주에 꼭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중화반응 달립니다.